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6강 4 의사표시의 네 번째 소단원 4 통정 허위표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통정 허위표시 없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정하여 서로 짜고서 통정하고 허위 표시를 하는 겁니다.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허위 표시. 오늘 배우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착오, 표의자가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자, 착오의 의사표시. 네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을 받았을 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무효.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 그러나 상대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제3자 보호조항이 있었습니다.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오늘은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 통정 허위 표시 역시 비진의 의사표시가 같은데, 정을 통했다. 즉 서로 짰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민법의 조문 제 108조에 나와 있습니다. 108조에 보면 통정한 허위 표시, 이렇게 통정한 허위 표시라고 해서 조문의 제목이 나오고, 세부적인 내용이 동글뱅이 1 해서 1항, 제1항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예. 비진의 의사표시에서는 유효였지만 여기서 무효로 한다. 두 번째, 이 전항에 1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 1항. 전항에, 즉 1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1항의 무효는 선의의,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103조나 104조처럼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까지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정한 허위 표시 핵심은 간단해요. 자, 알면서 비진의 의사표시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효과, 내심과 실제 표시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알듯이 여기서 알고, 자, 알고 플러스 통정, 서로 말을 맞추고 그냥 짠 겁니다. 알고 짜고 플러스 그리고 나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예, 알고 짜고. 그게 좀 차이예요. 자, 이 요건이 있어요. 자,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 자, 이게 통정 허위 표시가 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통정 허위 표시가 되더라. 첫째, 요건의 첫째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를. 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의 존재. 두 번째, 자, 의사표시 했는데 의사와 내심적 효과,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의사와, 그리고 표시 행위, 표시가 달라야 됩니다. 자, 이게 불일치할 것 달라야 되고, 세 번째는 표의자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알고서. 누가? 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해요. 표현한 의사표시자.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자기가. 네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짜고, 자, 상대방이 알아야죠. 자, 상대방과 통정. 요 통정은 합의란 뜻입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자, 서로 합의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유, 동기나 이유는 묻는다, 안 묻는다, 상관없다.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요것이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데, 자, 이러한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떻게 효과가 발현되느냐. 효과. 자, 통정 허위 표시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당사자가, 자, 첫째, 당사자가
표의자와 상대방이죠. 당사자가 절대 무효. 당사자간은 절대 무효야. 무효인데, 이렇게 절대 무효라고 하지만,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일단 또. 자, 무효인데, 당사자간은 절대 무효야. 당사자간에만 절대 무효라는 거야. 선의의 제3자. 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아. 보호되고, 자, 이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사람은 전득자. 선의의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악이어도 이미 유효한 거니까 이 사람은 선이면 당연히 취득이고 악이어도 동글뱅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다만 이거 비준이 통정한 허위 표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상대가 없는 단독 회의 같은 거 그리고 가족법상 신분회의나 공법회의, 소송회의는 이 통정 허위 표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둘이 짜고서 공무원이 그 하위 공무원이 상위 공무원에게 사표를 제출했을 때 아무리 통정을 해서 서로 짰다 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면 끝난 거예요. 공법행위에는 공적인 거에는 통정 허위 표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소송회의 역시 마찬가지고요. 둘이 서로 짜고 소송을 해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건 법률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무효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법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요렇게 보면은 말로 하니까 쉬운데 사례 문제가 늘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통정 허위 표시하고 관련된 사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사례를 문제한 게 바로 전형적인 문제가 가장매매. 가장매매. 매매는 매매인데 매매를 가장한 거야. 매매는 매매인데 매매가 아니라는 얘기야. 가짜 매매야. 가짜 매매. 우리말로 쉽게 풀면요. 자, 이 가장매매에 대해서 워낙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매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통정 허위 표시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자, 가장매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매매.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갑의 친구 을이 있어. 을은 갑의 친구야. 근데 갑이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 너무 많이 빌렸는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주택이든 뭐든 자,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서 승조인데 처음에 신용이 좋아서 그냥 빌렸어. 근데 채권자들이 많어. 채권자들이 빚을 갚아라 했는데 갑이 갚을 상황이 안 돼. 이제 회사가 막 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만약 채권자들이 가압류 걸어갖고 네 재산 내놔라 하면 내줄 판이야. 그러니까 재산을 주기는 싫고 그래서 을 친구하고 짜갖고 짜서 매매 짜고 매매 실제 매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매매는 아닌데 매매의 형식을 갖춘 거야. 돈이 오고 간 것도 없어. 소유권만 을로 간 거야 지금. 자, 그 원인은 뭐냐? 바로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 채무 자기가 돈을 변상해야 되는 거를 면제해 보려고 도망가치려고 돈 안 내고 도망치려고 짜고 매매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경우 통정 갑과 을은 이 매매가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짜고서 서로 갑이 을에게 매매할 의사가 없어. 그런데 매매를 했어. 자,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가 달라. 그리고 둘이 짰고 둘이 다 알아. 이게 전형적인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이 가장 매매는 무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무효다. 자, 이런 경우에 요 매매는 언제나 무효. 자, 무효. 이건 언제나 무효예요. 무효. 자, 무효. 그럼 이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을 짜고 매매한 거를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채권자들은 뭘 하냐면 채권자 보호 방법. 이걸 위해서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률에 민법에 그 규정이 있어. 자, 보호 방법. 바로 이때는 뭘 대입을 하냐면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 즉 채권자가 갑을 대여해 을에게 달라고 반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이 매매가 잘못됐다. 취소한 권리를 법에 소송을 바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면 대입권 같은 경우는 소송을 2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무효다.
해서 승소를 해야 돼. 두 번째 소유권이 좀 반환해라. 갑을 대해서 또 한 번 해야 돼. 두 번을 해야 되지만 채권자 취소권에서 소송을 걸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훨씬 유리한 거죠. 자, 이런 규정이 있는데 항상 제3자, 선의의 제3자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럼 선의의 제3자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요 상태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했으면은 환원이 돼서 채권자들이 압력으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못한 거야. 무효긴 무효인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선의의 제3자 병에게, 이 제3자지, 이게 바로 제3자야. 선의의 제3자 병에게 4번이 되겠죠. 매매를 해버렸어. 팔아버렸네. 자기가 등기부상 주인이니까. 병은 과실이 없는가? 왜?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을의 것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미 매매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는 거야. 부동산 등기부 띄워봤는데 아무 이상 없고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걸 몰라. 몰라. 자, 그러면 선의를 추정해줘야. 법에서는 이 사람은 선의를 추정을 해. 왜? 이 사람은 등기부를 신뢰했으니까. 자, 선의를 추정하니까 일단 병의 취득은 뭐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 유효하게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을 해. 그러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만 악의의 제3자 보호한다는 규정은 없어. 악이면은 무효가 되는 거야. 악이면 무효. 그러나 다만 이때 악의가 무효라는 거는 을이 팔아버리면 갑은 바보 되는 거래. 돈을 못 받잖아. 자기 집인데도. 그러니까 이 악의가 무효라는 건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자,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입증 책임. 병이 알고 갑과 을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가장매매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를 증거를 갑이 제시를 해야만 이게 무효가 돼서 다시 소유권을 반환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을에게 이걸 입증을 못하면 입증이 정말 어려워요. 몰랐다 묻고 싶지 뭐 증거가 뭐 있어. 둘이 만난 건 계약하려고 만난 거니까. 못하면 선의로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악의를 지금 입증하기도 못한 상태에서 병이 정에게, 이것도 제3자야. 제3자. 둘이 당사자면 다 제3자인 거예요. 뭐 전득자, 던득자. 자, 병에게 또 매도를 했어. 자, 이번에 자, 소유권, 자, 매매 5번이 되겠네요. 매매를 했어. 자, 매매. 자, 매매했으면 병이 선이면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 뭐 선이면 당연히 취득. 자, 똑같아요. 만약에 악이면 악의의 무효인데 아직 갑이 입증을 못했고 소송도 아직 안 갔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이면 똑같아. 논리가 선의 추정이야. 이 사람이 악이라는 거 갑이 또 주장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원리만 하면 똑같아. 여기까지 알면 뒤는 사족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3자 병으로부터 또 전득한 사람은 앞에 사람이 선이라면 악이어도 유효한 거예요. 자, 제3자 보유 규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매매는 싹 정리가 되는데, 이 통정 허위 표시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가장매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통정 허위 표시하고 구별되는 개념이 있어. 자, 통정 허위 표시하고 구별되는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탁행위, 믿고 맡기는 거야. 또 하나는 은닉행위, 뭔가 숨어 있어. 은닉, 스물은 자야. 숨어 있는 거 은닉이기. 자, 신탁행위하고 은닉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하고 신탁행위, 은닉행위. 요 두 가지는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자, 신탁행위는 믿고 맡긴 거야.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을이, 너가 그냥 빌려오면 내가 안 되니까 담보로 네가 갖고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내놔라.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갑은 을에게 동산, 보석 같은 거죠. 동산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탁.
자, 이거는 가장매매가 아니죠. 이건 가장매매가 있는 그대로 신탁을 하는 거지. 믿고 맡긴 거야, 그냥. 자기가 나중에 돈을 돌려줄 때 돌려받으면 되는 거야. 유치권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신탁행위를 하죠. 신탁법상에, 자, 신탁법이라는 거를 밝혀요. 등기부에. 계약서에 신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하면 그 계약서를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등기소에 가면 이거는 신탁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라고 규정이 딱 올라갔어요. 이거 속인 게 아니야, 전혀. 있는 그대로 밝힌 거기 때문에 전혀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닉행위는 뭐냐? 신탁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은닉행위가 잘 나오죠. 은닉행위는 뭔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냐? 가장행위에 숨어 있어. 즉 가장매매에 통정허위 표시, 겉으로 볼 땐 통정허위 표시인데 실제는 증여라든가 뭔가 숨어 있는 거야. 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이. 자, 부하고 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너무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짜고서 매매, 가장매매 한 거야. 실제는 증여야.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첫 번째, 표면, 겉으로 볼 땐 매매야. 겉으로 볼 땐 매매. 자, 그러나 숨어 있는 거는 뭐야? 숨은 은닉행위는 증여야, 증여. 자, 증여. 이 매매는 가장매매로서 이거는 무효야, 무효. 자, 무효. 그렇지만 증여는 이건 은닉행위야. 은닉, 숨어 있는 행위지만 이 증여행위, 은닉행위, 숨어 있는 행위는 법률상 실제로 부가 자에게 증여를 한 거거든.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했어. 그러면 요거는 유효야, 유효. 자, 이 은닉행위는 유효의 효과를 발휘해. 겉으로는 무효지만 안으로는 유효인 거. 그러니까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아버지의 부동산이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유효. 결국 자로부터 다른 제3자에게 자가 매매를 했어. 매매. 자, 3매매. 그러면 제3자는 선의 악의가 필요 없어. 이미 유효한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실제는 유효니까 선이. 이게 매매, 가장매매를 한 증여라는 걸 알아도 유효. 몰라도 유효. 왜? 이미 유효하니까. 유효한 걸 받아면 제3자는 악이어도 유효하다. 이미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은닉행위에 있어서는 가장매매. 자, 이 가장매매는 무효야. 이거는 무효. 통정 허위 표시서 무효지만 가장매매 뒤에 숨어있는 이 은닉행위, 증여는 성립요건하고 유효요건을 구비하는 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즉 은닉행위, 증여는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오늘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하고 비진 의사 표시를 간단하게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자, 비진 의사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를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뭔 차이가 있냐? 자, 비진의 의사 표시. 두 개 다 똑같이 의사 표시가 다른 거예요. 자, 비진의 의사 표시에서는 의사와 본인의 뜻, 그리고 표시, 겉으로 얘기한 게 다르지만 표시한 대로 유효해. 네,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추이를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상대방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요때만 무효야. 무효. 원래는 유효인데 요때만 무효야. 그리고 역시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자,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 한 명이 더 붙어 있는 거야. 상대가 알아. 알고 짜고 행동을 한 거야. 자, 역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만, 자, 이거는 무효다. 당사자가, 즉 상대방과 표의자 사이에 무효고, 다만 어떤 경우에 유효냐? 그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상대방이 넘겼을 때 이 제3자가 선이면 유효. 제3자가 선이면 유효. 자, 그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선의의 제3자 악이면은 무효인데, 악이면 무효야. 악이면 악이라는 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표의자. 처음에 뜻을 밝힌, 의사 표시가 다르게 표현한 사람이 이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진의 의사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비진의 의사 표시는 일단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시 있으면 무효지만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이미 짜고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잖아. 그러니까 무효야 무조건. 이미 짜고 했기 때문에. 다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해서 선의는 유효, 악이면 무효, 악의의 입증 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오늘 통정허위 표시까지 공부를 했고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착오의 의사표시하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진의 의사표시,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 착오의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헷갈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례를 제가 만화공인중개사의 가불, 매도인, 매수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려놨으니까 실제로 자기의 노트나 시험지 한 번씩 그대로 한번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 동글뱅이 쳐가면서 화살표 해보고 써보면 어려운 용어지만 몇 번 입으로도 한번 통정허위 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말을 해보면 언어가 점점 쉬워지고 친근해집니다. 자, 친해져야 공부는 잘 되고 친근해지면 원래 알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공부의 속도도 늘고 재미도 있어집니다. 자, 오늘 배운 이거는 공인중개사 중개할 때도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